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은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암 속의 암으로 불리는 생식기암 어떻게 진단비를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생식기암은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 위험도나 또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사망률과 재발률이 높고 치료비 부담도 상당해서 또 암보험을 통한 경제적인 대비가 꼭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꼭 알아둬야 할 생식기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진단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험플랜 119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요일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은 최혜경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암 속의 암 진단비라는 주제로 오늘은 생식기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혜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암 속의 암인데요. 여러분께서 우리 시청자님들 증권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정에 암보험 없으신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하나 꼭 짚어보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보장의 폭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또 짚어보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증권을 한번 같이 열어두시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생식기암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실게요. 네, 암 속의 암, 우리가 생식기암에 대한 거는 너무 좀 아직 생소하기는 한데요. 이미 잘 알고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기대 수명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암이 81세까지 생존하게 되면은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앞에 서면 얘기하는 게 정말 우리 기대 수명이 81세까지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게 되면요. 1990년도에 봤을 때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00세 이상이신 분들이 500명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00명이 넘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90에서 99세이신 분들이요. 23,000명이셨는데 지금 현재는 15만 명이 넘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81세에서 뭐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가 아니라 90세, 95세까지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의 보장기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보장 금액이 얼마냐, 이것 또한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같이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를 걱정을 하는데,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또 의학도 발달하잖아요. 생존율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서 보시게 되면요.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50%대였던 생존율이 현재는 2014년 기준으로 이미 70%가 넘어섰어요. 이 이야기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반갑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들었을 때에는 그러면 또 무언가 보험사 쪽에서의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거, 갑상선 같은 경우에 보장이 아무래도 발병률도 높아지고 완치율도 좋아지다 보니까 축소가 되면서 빠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유방에 대해서 많이 보장이 축소가 됐었어요. 제한이 걸렸죠. 뭐 180일 이내라든가 2년 이내라든가 이런 단서 조항들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세 번째는 소외감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띄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번째가 대장 전막내암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것들이 다 언제 발생됐냐면 불과 10년 이내예요. 네. 그러면 수명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10년 이내는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암이 빠질지 모른다라는 건데 이미 이 소외감에 들어져 있는 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생식기암이거든요. 근데 이 생식기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증권을 한번 보세요. 최근에 준비하셨거나 직전에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전부 소외감 제외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이런 분류들이 거진 없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예전에 준비했던 거를 꾸준히 잘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궁경부암 대표적인 생식기암을 한번 열어보니까요. 이 안에는요. 우리가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10명이 진단을 받고 3명이 사망을 한대요. 놀랍죠? 그리고 대부분 연령은 이렇게 30대에서 60대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어린 연령에서도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떠냐면요. 1분에 1명씩 진단을 받고요. 2분에 1명씩 사망을 한대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까지 중요하다 생각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보험사가 어떻게 할까요? 자궁경부암 언제까지 보장해 줄까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빠지게 될 거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생식기암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남성의 경우 전립선, 여성의 경우 자궁과 난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봤을 때 전립선 같은 경우 50대가 넘으신 분들 보면요. 일단 그 식단을 좀 바꾸시고자 하시는 욕구들이 많아서 채식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때는 원하지 않아도 전립선 비대증 약을 좀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여성들의 경우에는 난소 같은 경우에도 딱 봤을 때 벌써 난소를 절제를 하거나 난소가 없어지게 되면 진료에서도 50% 휴유장이잖아요. 이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식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보장을 해주는데 실제 보험이라는 거는 대부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비슷해. 다 비슷비슷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비슷하지 않죠.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게 대표적인 게 2대 질병이에요. 2대 질병에서 보시게 되면요. 뇌졸중하고 뇌출혈이 언뜻 보면은 그냥 모든 보험사의 2대 질병은 기본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2대 질병에서 뇌출혈이냐 뇌졸중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암도 마찬가지죠. 이 암에서 보시게 되면요. 어떠어떠한 암을 안 해드립니다. 어떠어떠한 암만 해드립니다.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단서 조항이 많으냐 안 많으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통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의 부검을 해봤을 때 남성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립선 암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증상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가까이 생활 속에 밀접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요인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계면활성제를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그걸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대비를 채우고 빨리빨리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보험료를 그렇다라면 보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보장이 축소된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20년 납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순간에 어떠세요? 이거 보시면 오타처럼 보이시나요? 네, 오타 아니고요. 20대에서 60대까지 아까 보셨듯이 발병이 높은 연령이잖아요. 그 연령의 전체 보험료를 2만 원으로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장 금액이 3천만 원. 네. 어떠세요? 우리가 일반암을 3천만 원을 보장을 하려면 기본적인 보험료가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3천만 원에 대해서 전 연령을 다 보장을 해드리는데 보험료가 2만 원. 남자분들은 좀 높아요.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왕이면 암보험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지금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 내가 혜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증권 내에서 암보험 업셀링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간 아까 말씀드렸고 보험료 말씀드렸었는데 보험금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70, 80까지 있으신 분들 나는 예전에 드러나서 일반암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해당사항이 없다 이러신 분들 첫 번째 재진단암 준비하세요. 재진단암 얘기 안 할 수 없죠. 우리 암보험 얘기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 좀 늦게 준비해서 80세, 90세, 100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갑상선이나 소외감이나 대장 전막내암이나 이런 거 빠져 있으시다라는 분들 재진단암하고 이 소외감을 보장하는 생식기암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만 준비를 해놔도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비싼 일반암으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가계부담은 좀 줄어들 거고 보장은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 금액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암 속의 암은 일부러 생식기암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내게 암보험이 준비가 돼 있는지 준비가 돼 있다면 보장의 폭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면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생식기암 진단비를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드렸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네. 방송 자주 보시나요? 가끔이요. 그러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애들이 있는데요. 네. 보험을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아기 보험 문의하시는 거예요? 네네. 자녀분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들 5살짜리 아들이 있고요. 아, 예. 9살 딸이에요. 아, 지금 두 자녀분 보험 네. 함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갱신령이 좀 많아서 예.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보완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고 싶어서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네. 삼성화재 엄마사랑 자녀보험이라고 보험료가 한 달에 35,000원 가까이 나가는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이거 지금 아들, 딸 다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한 7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합쳐서 한 7만 원 정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 보험인데 갱신형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문가 연결을 꼭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전화 연결이 되신 분은 자녀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5살 아들, 또 9살 딸 이렇게 두 자녀 보험을 문의하시는 건데요. 미성년자 자녀보험 문의드리는 거고 갱신형 특약이 다수 있는데 이걸 유지해도 될지 또 어떤 보장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딸, 아들 두셔서 200점 엄마세요. 좀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아들이라서 50점인데 너무 부럽고요. 제가 그 주위에 그 삼성화재 그 증권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갑고요. 일단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자면 5세 아드님 거 보면 자녀보험 엄마사랑 그 15년 납에 27세 만기예요. 네. 예, 담보를 구성을 보면 이때는 3년 갱신짜리의 실손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 갱신이고 또 네. 자기부담금이 한 20% 정도인데 이때 당시는 3년 갱신인데 이 조건을 그 100세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27세인 게 좀 아쉽고요. 또 그 다른 진단금, 골절이라든지 뭐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전부 다 이제 3년 갱신 이거 27세 만기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따님 거를 보시면 자녀보험 엄마 맘에 쏙 드는 보험에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인데 제가 그 증권을 보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같은 설계사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가입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친구가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예, 가입을 왜냐면 증권을 보면 그 설계사의 그 성향이나 이런 게 묻어나는데 아무래도 처음 이제 시작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27세 만기로 권유하셨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따님 걸 준비하다 보니 이제 만기가 짧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길어야 되는 필요성을 꼭 느끼셔서 보면 이제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같은 진단금을 일부는 이제 비갱신으로 준비해 주셨고 또 일부는 또 3년 갱신으로 이렇게 나눠서 또 준비를 하셨어요. 두 가지 보험 다 저렴하게 3만 원대를 준비하신 건 참 좋은 건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삼성보험의 특징이 보통 어린이 보험이라 하면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진단금을 꼭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에는 이 담보가 200만 원이나 3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삼성화재의 특징이 뭐냐면 뇌혈관이나 허혈성 담보가 없고 뇌출혈로만 준비가 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많이 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방법일까 보면은요, 아드님의 경우는 지금 27세 만기입니다. 만약 아이가 그 안에 혹시나 병이 생겨서 아프게 되는 경우면 성인이 됐을 때 성인보험으로 갈아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보험으로 뇌혈관이나 허혈성 보장되는 폭넓은 보험으로 다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님의 경우는 3년 갱신에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실비 조건이 1년 갱신에 15년 이후에는 그 당시의 보험 조건을 따라야 되지만 지금 따님이 가입하신 이 조건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3년마다 갱신은 가능하지만 100세까지 같은 조건으로 유지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님의 경우는 실비하고 기본 사망이 아닌 휴유장애 이런 없앨 수 없는 담보는 유지하시되 나머지 담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암 이런 담보는 3년 갱신이니까 담보 삭제를 하시고요. 비갱신으로 아드님, 따님 둘 다 뇌혈관, 허혈성이 가능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안수현 전문가님, 네.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어리기 때문에 만약 이 뇌혈관 3대 진단금 준비한다 하더라도 3만 원? 그거면 되나요? 최저보험료가 보통 25,000원이니까요. 3만 원 지금 내시는 보험료 수준으로도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큰 애 거, 아니, 작은 애 거는 완전히 바꿔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만기가 27세이기 때문에 혹시나 아프면 네. 그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전환 상품이라고 해서 한 30세 만기로 하는데 그 지금 가입 조건으로 30세 만기로 가져가고 네. 혹시나 그 안에 병이 있어서 아프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30세 성인보험으로 바로 이제 이어갈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네. 이 보험은 100세 만기보다는 저렴한 게 장점이고요. 네. 혹시나 보험료 쪽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꼼꼼히 살펴봐서 선택하시면 한 가지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또 시청자님 보험이나 남편분 보험도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8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생식기암 2만 원의 보험료는 딱 생식기암만 보장을 해주나요? 아니면 다른 보장도 포함이 된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강의를 보신 분인 것 같고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네.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생식기암 2만 원의 보험료에는 이게 아무래도 그 손해보험사의 특성상 딱 생식기암만 가입을 하실 수가 없고 그 안에는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담보들이고 그 밑에 있는 걸로는 지금 진단금 외에는 입원비와 수술비가 같이 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게 보험료가 연령별로 동일한 이유는요. 2만 원이라는 게 최저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담보는 선택하기 나름이세요. 근데 무조건 보험료는 2만 원에 여기에 이제 입원 수술 들어져 있고 환급금이 조금 발생할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생식기암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무엇이든지 여쭤보십시오. 저희 또 문자 풀어볼 텐데요. 5549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이에요. 함께 살펴보시죠. 예,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자동차 또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을 했는데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토바이 운행 중에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그 보상이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보상받는 거는 자동차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오토바이 운행 중에 사고 난 거에 대한 보장을 원하시면 오토바이 보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이요? 네. 오토바이 보험은 처음 듣는데요. 네, 오토바이 보험이라고 요즘 워낙 그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태까지는 보험의 사각지대였죠, 오토바이가. 예.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만약 배달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전혀 보장이 불가했는데요. 이 오토바이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출퇴근으로 뭐 오토바이 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 직업이 오토바이를 생업으로 하셔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예. 좀 재밌는 부분은 연령층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실수록 오히려 보험료는 저렴하고요. 어떻게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젊으신 분들이 운행하다 보면 난폭하게 또 운행을 많이 하시니까요. 폭주족은 예. 아니겠지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 직업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할 수 있으시니까요. 잘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 생업이 오토바이 쪽에 하고 계신다면 꼭 준비하셔서 보장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보험을 단독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돼요? 보험료는요, 만약 출퇴근용으로 하신다면 한 3만 원대시고요. 만약 직업이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하시다 보면 위험률이 많기 때문에 한 7, 8만 원대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도 워낙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또 오토바이니까요. 꼭 네, 한번 맞습니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40대 지금 남편 거 종신보험 때문에 네. 보장 때문에 문의 드리려고요. 예. 지금 가입해 있는 종신보험이 보장은 좀 잘 돼 있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네. 지금 사망보험금이 돼 있는데 사망보험을 좀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연금을 들어야 되는지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 예. 제가 종신보험에 이제 부족한 보장은 좀 어떤 건지 그걸 궁금해서 문의 드려보려고요. 연금보험은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건 없으신 거고요? 네네. 예. 남편분께서 40대라고 하셨는데 건강은 네. 그래도 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아직까지는 건강한 편입니다. 그러시고요. 약 복용하거나 뭐 걱정되는 질병은 없으세요? 지금 혈압이나 좀 당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약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혈압이나 당뇨 쪽. 혈압약은 조금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세요. 아마 네. 구체적인 질문은 최혜경 전문가께서 하실 테니까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대 남편분 보험 문의를 하신 거죠? 종신보험이 있으신데 보장이 잘 돼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망보험금을 늘려야 되는지 또 연금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걸 먼저 준비할까요? 라는 고민도 있으셨습니다.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저희 지금 풀어드릴게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네. 문의 주신 내용을 보니까 종신보험을 일찍이 준비를 해두셨는데, 네. 이 종신보험에 대한 부족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사망에 대한 거나 연금, 이 부분 중에 어떤 게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네. 혹시 그 사망에 대한 부분, 종신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호시락도 지금 아들이 2명 있는데, 네네. 남편이 호시락도 좀 먼저 사망에는 그 네네. 부분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네, 지금 키우기가 대부분의 조금 우리 어려울 것 같아서. 주부님들이 아무래도 걱정이 네. 사실 되는 부분이기는 하신 것 같아요. 저 또한도 이제 주부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을 살짝 보면 이 안에 교부생명 다사랑종신 같은 경우에는 교부생명에서 좀 단기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하셨고 보험료가 네. 26만 원이 좀 넘으시는데 이거는 두 분의 종신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2016년에 현대해상의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을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요 부분도 이제 종신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족 부분을 좀 채워놓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2003년과 2011년도에도 흥국화재의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으로 해서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실 수 없었던 실비, 그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신 게 바로 2011년도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상해 쪽이 실손이 없었는데, 그거는 16년도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게 있는데, 11년도에는 그 부담보가 증권에 보니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해는 준비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남편분께서 자꾸 이제 뭐 다치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또 질병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셔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다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자녀분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는 종신보험 쪽으로 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장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으로 준비했던 게 때로는 종신으로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건강한 노후를 맞이한다라면 연금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에는 종신보험이 더 먼저 선행되면 좋아질 거라는 느낌이 들어지고요. 세세히 담보를 하나씩 좀 봐드리게 되면요. 지금 다사랑종신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을 유지를 하셨는데 이거를 유지하시면서 뭐 어떤 혜택은 좀 보셨나요? 예. 저도 조금 자궁 쪽에 폴립이 있어서, 예, 그걸 하면서 좀 받고, 남편도 네네. 좀 무릎 수술하면서, 네. 예, 거기서 좀
혜택을 좀 받죠. 아, 보장을 좀 그러셨어요. 받았어요. 예, 네, 보험이 이렇게 보면 사실 적은 보험료는 아닌데 이렇게 가정에 또 보탬이 되었다라니까 참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담보를 보면 이게 그 두 분의 종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특이한 점은 사망보험금이 먼저 사망하시는 분한테는 1억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망하시는 분한테는 5천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이게 꼭 보험회사의 용어로 주피라는 게 있고 종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먼저 사망하시는 분한테 좀 더 드리는 구조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사에서 뇌졸중이 이 증권 안에는 있다라는 거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에 대한 분류가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것 또한도 장점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유지를 하셨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해오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종신 입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요즘은 입원비가 첫날부터 나오는 입원비들을 많이 선호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령이 증가되면 입원에 대한 횟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미리 준비를 하신 그 입원비로 나중에 노후까지도 만기가 없기 때문에 종신토록 보장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장점이지 않느냐. 이런 혜택이 한 분만이 아니라 두 분이 다 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두 가지의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봤을 때에는 이 보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실비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하셨고 먼저 미처 미흡했던 뭐 상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 있고 뇌졸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놨기 때문에 굳이 이 담보들이 뭐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구나라고 보여져요. 네. 아, 네.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금이나 종신보험을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래도 또 좀 높은 보험료의 지출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지금 고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부분인데 저는 두 가지 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이렇게 보장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걸 감안을 했을 때에는 CI 보험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CI 보험의 장점은 만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보장들이 80세에 끝나든 90세, 100세에 끝나든 상관없이 그 뒤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험료는 20만 원 내외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종신만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 1억 정도를 준비를 하실 때 보험료는 비슷하게 20만 원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더라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연금으로 생각을 해서 재원으로 갖고 가는 거를 고민을 하신다라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신이나 아니면 CI 쪽으로 갖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결론은요, 기존의 보험을 정말 잘 가입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아, 네, 네. 예, 유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여유가 좀 되신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또 연금으로 활용도 가능한 CI 보험도 고민해 보십시오. 아, 네. 예, 또 궁금한 네.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62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45살 미혼 여성입니다 하셨고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종류를 보니까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암보험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가입 전에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네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예. 그 암보험을 선택할 때 많이 고민되시죠. 하지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의 보장 범위가 얼마인지를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45세 여성인 경우에 그 유방암이 일반암인 회사가 있고 소외감으로 빠져서 만약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입했는데 1,000만 원 그대로 주는 회사가 있고 그 10%나 20%,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점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대장 전만 뇌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특히나 이제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발병률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 그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지 유사암으로 빠졌는지 이 점 두 가지 확인하시고 45세 미혼의 경우는
제 주변을 보더라도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40대 이후에는 점점 이제 남성화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최혜경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그 생식기암을 정말 많이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한테 생식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자가 그 자궁이나 난소나 이런 생식기 쪽에서 아무래도 그 출산을 안 하는 여성의 경우는 의외로 또 발병률이 또 되게 높더라고요. 하지만 보험료는 앞서 이제 최혜경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2만 원대입니다. 보통 일반암을 40대 여성분이 준비하시려면 거의 10,000원, 15,000원, 2만 원대인데 생식기암은 정말 몇천만 원을 2만 원대 준비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생식기암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고민하실 때는 저희 전문가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장 범위가 유방암과 대장 전망내 암 맞죠? 네, 대장 전망내암까지 네. 포함이 돼 있는지 이거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여성분이시라고 하니까 앞서 강의도 해드렸었는데요. 생식기암까지도 진단비 준비하는 걸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저희 또 이번에 문자 풀어볼까요? 182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암보험에서 대장 용종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더 커졌으면 대장암이라고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고요.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또 대장 용종이 발견이 되셔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기에 발견을 하셨으니까 이게 건강검진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미리미리 발견을 해서 이렇게 암으로 갈 수 있는 전 단계에서 해당이 되셨기 때문에 더 다행이지 않느냐는 생각은 들어지고요. 보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우실 순 있죠. 근데 그거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놔뒀을 때 암으로 간다라는 건 상관이 없이 암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 있잖아요. 그 증권 안에 혹시 양성종양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 경우에 또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100만 원까지도 또 보장을 해주는 별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증권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요. 증권 보는 법을 모르겠다라고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3번째 시청자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중3짜리 아들 그게 실비보험식으로 이렇게 넣어놨던 무슨 여러 가지 보험이 혜택이 된다 그러는데.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 보험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자세한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 아드님 보험은 아버님께서 가입을 하셨어요? 예. 이제 미성년자니까요. 예. 무슨 보험인지 보험명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를 내가 지금 체크를 못했어요. 증권을 들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갑자기 전화 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비가 포함이 돼 있는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 안수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문자 내용 보니까 혹시 삼성화재 가입하셨나요? 예. 삼성화재. 네. 지금 현재 처음에 들어갈 때는 5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5만 4천 원 들어가고 이제 이게 늘어났더라고요, 보험료가. 가입은 언제 하셨나요?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가입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삼성화재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린이 보험을,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그 회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세인데, 현재는 25세까지 가능한 회사도 있고요. 네. 근데, 어린이들을 왜 어린이 보험으로 해야 되냐면은요, 암 같은 경우는 어른이나 성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혈관 질환인데요. 암 같은 경우는 발병하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속도나 이런 게 시간이 있지만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보장을 안 해줘요. 왜냐? 위험률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 왜냐? 어린이들이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일으킬 일은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보험이라는 게 그 어렸을 때만 보장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을 나이에 어린이 보험 가입 정년기에 이 보험을 준비하셔야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끝까지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이라 하면 보통 뇌에서 발생하는 거의 100%는 안 되지만 코드가 맞은 경우에는 거의 100%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에 이렇게 심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혈관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좁아지잖아요. 그 막히면 뇌경색인 거고 이게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압력에 의해서 터지면 이게 뇌출혈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터지는 것만 보장이 가능한 거고 막히는 거에 대한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화재 거는 무조건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삼성화재는 다 뇌출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삼성화재의 특징은 대부분이 3년 갱신이에요. 담보가. 그게 그러면 3년이 넘었나 봐요. 지금 한 번 갱신된 거거든요.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는데 지금 16살이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기대수명을 했을 때 80년 정도를 계속 3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만약 새롭게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그 남은 80년을 오르지 않는 보험료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험료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3년을 80년 동안 갱신하실 거면 몇십 번을 갱신하는 보험료가 크겠어요? 아니면 지금 비갱신을 준비하는 게 크겠어요? 전체적인 보험료로 보면 비갱신을 준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분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이 보험은 반드시 새롭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보험인지 지금 확인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삼성화재 보험이라는 거 말고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하지만 삼성화재 보험, 어린이 보험의 특징이 뇌출혈만 보장이 된다는 건 확실하고요. 대부분의 특약이 3년 갱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 자세한 거는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다시 드리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정보가 아드님의 나이랑 삼성생명이라는 것밖에, 삼성화재라는 것밖에 없어서 저희가 삼성화재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수현 전문가께서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집에 돌아가셔서, 댁에 돌아가셔서 증권 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증권을 보고요? 예, 그러면 좀 더 편하시겠죠, 전문가님? 그렇죠. 정보를 봐야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오늘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문자 좀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3671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제 친구 남편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는 남편이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사망보장을 받고 상속세를 냈다고 하던데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상속세를 왜 내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최혜경 전문가님, 보험금이 네네. 많았을까요? 보험금이 많던 안 많던 일단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이게 그 보험 용어를 저희가 가끔씩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보험 용어 정리해드릴 때 보면 보험의 그 계약자, 보험의 수익자, 그리고 보험의 주 대상이 되는 주피보험자 이런 용어들이 증권에 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내시는 거는 제가 이걸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남편분이 돈을 내셨고 그리고 수익자가 친구분이신 부인이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분이 주피보험자였는데 남편분이 사망을 하시면서 남편분이 냈던 보험료를 그걸 보험금으로 받을 때에는 배우자가 받게 되니까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를 내시게 되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안 내시고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앞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시청자님의 경우에도 그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바로 부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주피는 남편으로 하시고 수익자를 부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들 억울하세요?
남편분께서 사모님 거를 이제 하실 때는 그렇게 거꾸로 계약자를 배우자로 그리고 계약자를 나로 그리고 주피를 배우자로 그리고 수익자를 나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면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3477님께서 또 문의를 하셨거든요. 문자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수현 전문가께 여쭤볼 건데요. 10년 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암보험 준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네요. 네. 요즘은 정말 정기검진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정기검진 중에 이제 대장 용종이나 이렇게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대장암을 발견을 빨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0년 전에 이미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입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단 그때 발병했을 때 1기냐, 2기냐, 3기냐 이거에 따라서 가입 시기나 아니면 좀 약간 제한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한번 심사 요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건 현재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고 또 10년 전의 일이시니까요. 꼭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용 보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495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볼게요. 비가 많이 온 날 어떤 사람이 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 가게 앞에서 넘어진 거라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상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이거 네. 보상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 네, 보상해야 됩니다. 예.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내 점포 앞에 있는 눈을 내가 치워야 된다라는 거 아마도 이렇게 우리 방송을 보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인도 부분이 있고 관리하는 영역의 앞에 부분 공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바로 점포의 소유주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손님이 정말 우리 가게에 이렇게 오시던 손님도 아니고 지나가던 행인이잖아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드려야 되는 거고 이거를 피해가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준비해 놓으시게 되면 내 점포 안이 아니라 밖에서 발생된 이런 사고에도 보상을 다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점포 앞에서 발생된 일로 분쟁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넘어가실 수 있는 게 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까요? 554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늦둥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준비해주고 싶은데 어떤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장애가 많이 있을까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청각장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주변에 청각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인하고 똑같이 철인 3종 경기까지 하시는 분을 제가 주위에서 봤습니다. 네. 근데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에 대비해서 가입할 때 약간의 절차는 좀 있겠죠. 네, 네. 먼저 장애 진단을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절차를 잘 모르신다면 해당 동사무소 가셔가지고요. 장애인 신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검진을 하시고 그 검진 결과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다시 신청을 하시면 장애 진단서가 나옵니다. 네. 이 장애 진단서 나오는 데는 한 2, 3주 걸리는데요. 이 장애 진단서 가지고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 아이의 상태를 보고 직접 이제 간호원이 나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 줄 것 같은데요. 질병 같은 경우는 별로 제한이 없고요. 아무래도 상해 쪽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면 꼭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걱정 마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절차만 잘 밟아서 보험 가입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문자 하나 더 봐드릴게요. 398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제 동생은 직업군인입니다. 식도에 결석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민간 병원이 아닌 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도 이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네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그냥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실비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정액담보로 보상을 받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답을 드릴게요. 우선 실비로 받게 된다라면 군병원에 납입을 하신 병원비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보장을 받으실 게 없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납입하신 게 있다라면 그 부분은 보장이 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수술을 했잖아요. 일단 결석이 생긴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수술비,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수술비, 생명보험에서는 뭐 1종에서 5종, 1종에서 3종 이런 수술비가 있어요. 그 질병수술비에선 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청구를 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63-2666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히 풀어드릴게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